네, 안녕하십니까.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분석 담당하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11월 달에 전망 낸 이후에 12월 달에 이제 뭐 업데이트성 자료가 발간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망에서, 내년 전망에서요. 그 산자와 싼자의 시간이라고 해서, 산자는 이제 중국의 펀더멘탈, 중국의 전통 제조업, 시클리컬 말씀을 좀 드렸고, 싼자는 결국에는 그 가성비가 좋은 중국의 가치주나 수출주, 실적주를 좀 바라봐야 된다. 대형 지수나 상반기까지는 이제 놓고 보면 이제 시클리컬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 내용으로 이번 자료를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가치주 랠리가 좀 더 지속될 거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 최근에 회사채 디폴트 이슈라든지 상품 가격 강세, 그리고 정부 규제 관련해서 이제 일부 플랫폼 기업이나 성장주 조정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가치주로의 자금 이동을 좀 더 가속화시킬 걸로 저희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저희가 연간 추천해서 뭐 상반기까지 포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신재생 관련돼서 태양광, 풍력, 그리고 화학, 중국의 수출주 중심이나 장비주 중심의 이제 테크 기업들, 전기차나 자동차, 가전, 그러니까 경기 소비도 좀 시클리컬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증권이나 은행처럼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것들도 재평가가 계속 좀 있을 거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가치 랠리 지속될 걸로 보는 이유는 뭐 가장 큰 거는 결국에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환경이 이 성장, 그러니까 이익의 성장이 좀 이렇게 희소성이 좀 없어진다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뭐 베이스 효과 요인도 있고 내년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내년에 거의 30개 정도 A주의 업종 중에서 27개 정도가 다 증이익이고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거의 2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이제 제약이나 음식료처럼 뚜렷하게 이런 성장 희소성에 베팅했던 자금들은 분산될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왼쪽 그림 보시면 지난 5년 동안 캐펙스 투자나 설비 투자가 굉장히 적었고 오히려 감축을 했던 이런 그 자동차, 기계, 화학, 뭐 제지, 비철, 조선 이런 쪽 산업들이 이제 강자독시 구도로 가고 가격이 타이트한 공급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쪽 요인들을 좀 바라보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 이슈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다 엮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채 시장이 좀 많이 디폴트가 지금 빈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1월 들어서 지금 중국의 대형 지방국유기업 중심으로 해서 디폴트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규모가 많긴 합니다. 11월 달에 발생한 액수가 2019년 전체 23%니까 상당히 이제 규모가 많고요. 대신 이제 더 이례적인 부분이라 그러면 국유기업 비중이 66%가 되고 국유기업 중에 지방 국유기업들이 상당히 디폴트가 많으면서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등급의 변별력은 좀 없는 국가지만 중국 정부의 신용을 좀 믿었던 시장 입장에서는 좀 충격을 좀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금리가 상당히 많이 신용 스프레드 중심으로 급등을 했고 회사채 발행 시장이 이제 냉각이 되면서 자금이 좀 타이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 디폴트 이슈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중국의 부채 리스크가 항상 없는 건 아닙니다만 경기 후행적인 성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15년 당시에도 하반기에 굉장히 디폴트 얘기가 많이 나왔고 부실대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경기 이제 반등과 함께 굉장히 수면 밑으로 내려갔었고요. 이번에도 사실 내년 2분기 정도까지는 이슈가 되겠지만 결국에 경기가 좀 올라온 상황에서 실질금리가 이제 정점을 통과하는 시점이 내년 2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디폴트 이슈는 좀 그 특징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특징이라 한다면 최근에 이제 민영보다 국영기업이 좀 더 나오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고 채권 의존도가 최근에 많이 높아진 기업들인데요. 저희는 중국 정부 의도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게 반도체든 자동차든 석탄이든 상관없이 문제가 있으면 어느 정도 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채권 시장을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 제도가 소위 말해 굉장히 좀 난장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성을 좀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현실화시켜서 개방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내년까지 보면 상반기에까지는 회사채가 좀 디폴트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의 채권의 신용 스프레드 업종별로 보면은 최근에 11월 들어서도 이렇게 많이 급등한 것들이 대부분은 비철, 철강, 건자재, 기계, 자동차처럼 소재 산업재나
공급 강이 있었던 일부 경비 소비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결국에는 산업 구조 조정 가속화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금리 상승폭, 그리고 산업 집중도 측면에서 해당 그 업종의 1등주가 얼마나 더 독보적인 지위를 가져가느냐인데, 저희는 이 1등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전통 그 제조업에서 더 심해질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그 리플레이션 국면 속에서 중국의 상품 가격이 11월 이후에 상당히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화학이나 비철, 건자재, 철강제 상관없이, 심지어 최근에 농축산물, 그 농수산물마저도 상승세로 좀 돌아선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이제 경기회복 사이클은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한 거고, 기저에는 이제 공급 부족 요인이 저는 항상 깔려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이 재고 상황을 본다면, 뭐 모든 업종이 재고가 뭐 적다 많다를 지금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재고 상황에서 하단에 좀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 증가율이 그렇고, 또 재고 자산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낮은 구간에 좀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재고가 낮은 상태에서 내년에 수요가 계속 좋아지는 그림이라면 상당히 좀 타이트한 가격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공급 과잉이 상당히 2016년 이후에 많이 완화됐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항상 중국은 뭐 경기 좋아지면 다시 고로가동률 올라가고 재고 늘어나고 뭐 이런 그림을 항상 보시는데, 물론 이런 요인도 좀 있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한 3-4가지 악재 속에서 많은 민영 기업들이나 중소형 그런 소재 산업재 업체들이 많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소위 이제 그 공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재고 관점에서는 수출형 전자기업들, 화학, 비철, 자동차, 기계 쪽이 재고 베이스로 보면 이익이나 가격 상승이 내년까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내년 상반기까지 리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금리가 좀 고공행진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 보시는 왼쪽에 그 산업 생산과 생산자 물가를 각각 Q와 P로 봐서 이익의 프락시로 보고 있는 지표는 내년에 이제 베이스 요인까지 더해서 2분기에 굉장히 그 클라이막스까지 아직 그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승과 함께 이 관련주들의 이제 주가 상승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플랫폼 관련 기업들 규제가 좀 있었습니다. 뭐 우연찮게 이제 10월 달에 많이 겹쳐진 상황인데, 엔터그룹 IPO 중단되면서 그 기저에 이제 온라인 대출 규제 이슈가 좀 있었고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그리고 뭐 최근에 온라인 스트리밍 규제, 뭐 여러 가지 지금 규제들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정부의 이제 좀 마음이 뭐냐에 대한 좀 이제 고민들이 좀 있는 상태인데요. 뭐 어떤 이유든 간에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좀 과도하면 견제라든지 통제가 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각각의 자회사 계열사를 합쳐서 A주 대비 시가총액의 비중은 각각 15%입니다. 합쳐서 30%가 넘어섰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개별 기업이 이렇게까지 커진 경우가 중국에서 많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약간 정부가 통제하려는 마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대출 같은 경우도 각각의 리스크 요인이 사실은 있었다고 제기가 됐었고,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에 엔투그룹이 이제 그 일종의 중개대출 형태로 신용대출을 은행 걸 받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엄청난 수수료와 함께 은행권 입장에서도 이제 규모가 엔투그룹이 상당히 압도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견제가 좀 이제 당국이든 업계에서 좀 있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사한 규제들은 내년까지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고 시차가 좀 있습니다만, 뭐 중국 정부가 반부패 경쟁 관련 부처 연석 회의를 이제 정례화시키겠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전기차나 기타 반도체 산업들도 뭐 관리를 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최근에 주가 많이 오른 온라인 기업들이나 성장 기업들 입장에서 좀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분기 정도까지는 전체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이럴 경우에 중소형주나 성장주의 상대 강도가 대형 지수나 대형주, 가치주 대비 약해지는 계기가 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세가 좀 주춤한 모습인데, 결국에는 갖고 있는 주식이 좀 많이 비싸졌고, 기존에 많이 갖고 있던 이제 뭐 소비주, 성장주, 온라인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하기 좀 부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뭐 은행이나 기타 이제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하고 있는 전략이 앞으로의 좀 흐름을 좀 예견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결론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중국 정부가 정책 정상화를 시도하는 것들은 뭐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향후 6개월은 중국의 환경은 신용은 축소되고
이익은 회복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잘 버틸 수 있는 주식을 계속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성장률은 분명히 이제 분기별로 보면 상반기가 이제 지하실까지 갔으니까 상고하저 패턴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재고나 이익 사이클 역시 이제 4월 달 정도까지 피크를 향해 좀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확장이나 리플레이션 환경, 시중금리 고공행진 환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작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수출과 자동차 밸류체인을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출은 어떻게 보면 지금 방역 물품에서 진짜 기존에 잘하던 수출 모품 위주로 해서 선진국 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상반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발생 이후에 중국의 생활 패턴 변화,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제 미루고 밀렀던 이 이연 수요가 드디어 좀 터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차, 핸셋 같은 것들 포함해서 자동차 관련 내년 그 내구재 수요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뭐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이나 타이어, 화학 제품, 또 가전 이런 것들 쪽에서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선호하는 업종, 그러니까 업종 내 대표주들을 이제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이익 턴어라운드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이제 저희가 왼쪽과 오른쪽은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빈집 상태냐, 그러니까 덜 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계속 같은 대답입니다. 자동차와 가전, 화학, 비철, 철강, 금융 이런 것들이 이익 증익 대비 혹은 증가율 턴어라운드 폭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직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나 베이스가 낮은 레저나 뭐 항공, 미디어 이런 관련 업종들도 저희가 대표 기업들 위주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CSI 300이나 항생 지수를 상반기에는 지수형 전략으로 좀 피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 증시 같은 경우는 상반기엔 좀 가치주 컨셉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수형 전략, 그리고 다시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성장주를 조금씩 액티브하게 종목 위주로 비중 확대하는 전략으로 중국을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중국 증시는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복귀나 뭐 기관이나 펀드 자금, 개인 자금이 큰 문제는 없고, 상반기까지 IPO가 이제 대형 IPO가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냥 어닝이 크게 개선되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런 가치주나 혹은 이 약간 성장형 일부 이제 경기 소비재 이런 쪽에서 좀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